예, 자 윤석열 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내일 이제 공식 현판식을 하고 출범식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그 비대위체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각 당의 그 애정어린 쓴소리를 해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잘 지냈고요. 근데 잘 안 지내길 바라는 분인데 잘 지내시고 잘 못 지냈지. 장성철 교수님과 오늘 김성애 소장님 두 분이 함께 하실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소개 쓴소리라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쓴소리는 어쩌다 하고요. 예.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이렇게. 아니, 전화가 많이 주셔가지고. 쓴 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지, 바른 바른 소리. 소리. 옳은 소리지. 그렇군. 저희가 두 분을 진짜 모시고 답장하시는 거예요? 요즘 가끔 다는 답장이 못하고요. 올라오거든요. 예. 제가 웬만하면 답장하려고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방송 한번 하시고 나면 항상 문자 폭탄 받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상민이면 문자 폭탄 기사가 꽤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판승부만 왔다 가면 뭐 인지도가 높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모셨으니까 이제 인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선자 당선된 이후에 가장 좀 빠르게 또 국민들의 앞에서 좀 알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청와대 이전이네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전 지금 뭐 몇 군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나는 용산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이전하는 거 할 수는 이전은 있지만 뭐 원래 저도 뭐 지난번부터 옛날부터 나는 저쪽 안 좋았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그 업무 자리에서. 취재를 열어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아하, 그렇군요. 내가 용산 이전 반대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우선 청와대가 그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전 완전 구중궁궐에다가 옛날 조선시대에 막 왕이 버금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든 권력에 독점되는 것이 청와대잖아요. 예. 그럼 그래 갖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 70년도 안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를 잘했고 거기서 대통령을 거쳐간 사람들이 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만 나왔냐 그러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게 원체 제왕적 권력의 중심지다 보니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좋은 점보다가 막 국민들이 청와대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뭐 분권형 개헌하기 이전에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네.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 위에서 살던 사람이 땅 위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서 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용산은 왜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예. 두 번째는 과문이라고 하는 것이 광화문. 예, 광화라고 하는 것이 예. 그게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광화. 광화가 예. 그게 뭐 역사를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왜 그 나라가 태평성대 잘했던 시대를 요손 시대를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예, 중국에서. 요임금 시대 때부터 썼던 것이 광화거든요. 아하. 새로운 빛을 밝은 빛을 준다. 네, 빛을 네. 준다. 빛이 시대다. 새로운 빛이다. 으흠.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준다. 예. 그런 의미의 뜻이 광화예요. 그 광화가 그냥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 광화문으로 나온다, 광화의 거리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민과 더불어 살고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이런 의미가 과문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침 과문에 조합청사가 있잖아요. 예.
경호 경비 이야기하는데 그 경호 경비는 조합 청사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용산이 아니고 광화문이 낫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원래 또 본인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광화문이 단순히 무슨 뭐 집무실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광화문 내려와야 되는 거고 예. 용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맞네요. 현재 예. 용산은 국방부가 있는 겁니다. 국방 그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안보적으로. 안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국방부를 딴 데로 가라.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그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용산으로 가는 데는 뭐 어떤 교수가 뭐 자리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뭐 위치가 너무 좋고 뭐 뷰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예. 그러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청와대지 청와대에 있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자리만 바꾸는 거지 뭐가 달라요. 예. 대통령이 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광화문 오라는 건데 예. 오히려 용산으로 가면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하. 그 좋은 자리에 뭐 국방부가 있으면 안 되는가? 왜?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용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 한마디만. 한마디만. 예. 우선 용산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냈고 예. 첫 번째는 거기 현재 국방부가 있는 데고 예. 군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예. 거기 가면 제2 청와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다시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 과거문의 요임금 이야기했지만 네. 거기는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곳입니다. 용산이요. 1882년에 이모군란 때부터 일본군이 공간 수비대가 용산에 주둔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군 주차 사령부 뭐 일본군 전시 사령부 일본군 사령부 그 용산 알겠습니다. 그 일대는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이게 뭐 개인 너무 살림집, 말씀하셨어요. 개인 살림집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살림집 이사가 옮기는 거야 뭐 여 살다 저기 마음대로 옮기지만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 옮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꼭 뭐 풍수 지리설 따라가듯이 뭐 용산이 좋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내 말.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재호 고문님께서 야당이실 때는 네. 말씀을 짧게 하시더니 여당이 되시면서 이제 국정 운영 비전을 많이 갖고 아니, 계시니까. 그동안에 예. 말 짧게 했으니까 좀 길게 하면 예, 제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1호 공약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네네. 그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거는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그 시민들의 항의 또 시위하는 소리를 직접 맞닥뜨려서 듣겠다. 이런 국민 소통의 일단을 제시를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 구중공굴이었던 청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네.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광화문 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못하셨으니까. 뭐 여러 예. 등등의 이유를 예. 들어서. 예. 그러나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고 여러 아마 관성의 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안 되는 이유 따지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네. 광화문으로 일치를 보셨네요. 네, 용산은 느닷없이 용산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예. 하나 아주 건설적인 생산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뭐 광화문이니 용산이니 그런 거 할 거 없이 예. 세종시로 오십시오. 대전이 세종시. 그러면 지역구지. 뭐 예. 세종시에 어차피 대통령 예. 이 집무실을 마련하려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제2 집무실 할 게 뭐 있어요. 1집무실에서 예. 거기서 딱 하면 좋겠죠. 예.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저건 풍수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광화문 내내 이야기 노래해놓고서 느닷없이 무슨 용산 뜬금없이 글로 간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당 되시니까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 많이 풍수 해주시네요. 얘기하시는 거는 금기어 같은데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셨어요. 괜찮습니까? 아니 내가 뭐 금기어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뭐 한 자리를 할 사람이나 뭐 다시 내가 뭐 잘 보여서 공직에 갈 그럴 근본 같으면 나 그럼 고문님 그 눈치 보지만은. 당선자에게나 혹은 인수위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시기도 이 하셨습니까? 방송 듣고 하겠지. 이 방송을 듣고 저희가 기사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해보든 뜬금없이 왜 광화문에서 용담 굉장히 화가 생각해도 나셨어요. 화가 나는 무슨 용사는 용사냐 뜬금없이 그것도 국방부를 쫓아내고 그거 앉는다. 그게 어떻게 해석하겠어? 예. 무슨 걸로 해석하겠냐가야. 풍수지리설 위해 무슨 걸로 해결하겠어? 용산 터가 좋다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도 그랬대. 그 터 가지고 명당 터라고 좋다고. 알겠습니다. 되나 그게 안 돼. 세종시가 더 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윤석열 당선자 원래 점심 먹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각에선 대형 사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만난다 약속을 해놓고 4시간 전에 이게 약속이 취소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분 양측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국민을 어렵게 생각했으면 국민들께 만나기로 했고 또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그걸 가능하면 어쨌든 좀 복잡 미묘한 관계이잖아요. 걱정하는 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주 화평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그런 생각을 부식시킬 텐데 네. 4시간 전에 그걸 깨버리고 못 만나겠다고 하고 뭐 이유는 실무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예. 좀 국민들로서는 좀 어이가 없죠. 이유가 그래서 뭘까요? 저는 예. 뭐 실무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유가 당치 않고요. 예.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만나고 또 만나면 되죠. 예. 실무 협의를 그럼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하든지 또 계속 하든지 뭐 10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막 깨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예. 가뜩이나 이런데 좀 걱정하잖아요. 예. 불편해하고. 그렇죠. 예. 자, 상현 고문님. 진짜 지금 뭐 100%다 맞는 말씀이고 예. 그냥 대형 사고가 아니고 초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입니까? 예. 우리 왜냐하면- 이지호 상임 고문님 뭔가 인수위 다 마음에 안 드시네요 지금. 뭐게 점심 약속 잡는 것부터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부터 초대형 사고.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과 당선된 당선자. 대통령자가 예. 당선자가 만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에게 안정과 정권이 평화롭게 평화적인 정권이야. 이양하는구나. 예. 그 안정의 의미가 있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똑같이 국민 통합을 외쳤잖아요. 그렇죠. 입에 막 입만 열면 통합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대통령이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 두 사람도 통합을 못 하는데 무슨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예. 이유가 무슨 뭐 실무 협상 안 끝났다. 실무 협상 실무 차대기 맡기면 되는 거지 왜? 실무로 협의를 계속 하게 하고 두 분은 대통령이 만나시면 되는 만나서 거죠. 실무 협상을 하나요? 설사 윤석열 당선자가 좀 문재인 대통령인데 약간 거부한 소리를 했다 이거야.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웃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건 나 실무자들인데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예. 실무 협상이 합의가 안 돼서 못 만났다. 그거 실무 협상 합의도 안 돼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한 거고 아하. 그런 정신으로 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물론 뭐 대통령 안 만난다니까 뭐 방법이 없겠지만은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당선자하고 그만두는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예. 짜들은 무슨 실무 협상이 그렇게 있어요. 만나는 자체가 국민적 통합의 메시지고. 이미지와 안정의 이미지 예. 그거 하나 때문에 만나는 건데. 예. 그 뭐 현안이 있으면 그건 뭐 실무자들에게 진짜 맡기죠 이러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좀 폼 잡고 잘 알겠습니다. 그건 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남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야. 예. 초대형 사고다. 초대형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지.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2번 만났어요. 당자 시절에. 그러셨군요. 2번. 2번 만났는데 내가 배석은 안 했지만은 그때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갔다 오시면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예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통령께서 완전히 상전이십니다. 상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이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만둬도 전임 대통령이
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은 거예요.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안 풀릴 게 없잖아요. 예. 뭐 이렇게 계속 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국내 쇠고기 파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하여튼 내 생각은 예. 이번에 안 만난 거는 초대형 사고고 예. 책임을 따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그다음. 왜냐면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는데 뭐 당선자가 어떻게 자, 하겠어요? 이상민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선자가 어떻게 안 만나겠다 그러겠어. 대통령 만나자는데 무조건 만나지. 그럴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예. 확인되나 안 되나 뻔한 거지. 그건 뭐지. 예, 두 분의 방담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일각에서는 또 현 정부의 인사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 청와대가 기분 나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련의 예, 소위 윤석열 당선인 측, 윤석열 당선인은 뭐 직접 그런 거는 잘 안 보였지만 예.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예. 다 측근들이잖아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예. 분들. 또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들에 비춰보면 몇 가지가 상당히 좀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 우쭐거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수위가 이제 당선자 측이 윤석열 당선자 측이 당선인 측이 예, 왜냐하면은 김호수 검찰총장한테도 네네.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는 오면은 그 총장인데 네,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중에 있고 네. 그런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도대체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나요?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이제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도 예. 어쨌든 임기 중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예. 그건 존중하되 다만 다음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한국은행 총재 이런 등등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고 물밑에서 정밀하게 했으면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곱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인사에 대해서는 스톱하시고 막 임명하지 마시오.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무슨 임명을 강행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사람 마음이 어깃장이 생기죠. 예, 그런 오만하다. 등등의 일련의 좀 그런 언동들이 예. 조금 정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세련되지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앞으로 국정 운영은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170여 석의 거야 당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진짜 지혜와 예의를 정중함을 갖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억장 놓고 하면은 결국은 야당으로 하여금 어떤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딪히는 것밖에 없죠. 예, 장 교수님. 이상민 의원님, 근데 5년 전에요.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지금 곧 바뀌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못한 거죠. 그럼 지금도 잘못했고 또 예. 잘못했고.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그거는 자, 이재용 의원님. 5년 전에 황교안 때는 황교안 그 권한 대회니까 권한 대회 뭐 후임자가 나왔는데 인사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권한 대행은 어? 그 권한 대회인데 당선자가 생겼는데 권한 대회 뭐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당선되기 전에요. 당선되기 전에 전에도 그랬어요. 네. 전에 그래서 곤란하고. 예. 난 이번에 거는 우리 이 의원님의 생각하고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예. 늘 맞는데 요건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후임자가요 전임자를 만나면 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예. 상식적으로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이나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일괄 사면 재임 전에 사면하시죠. 이런 이야기. 예.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사람들이 결국은 5년 동안 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우리하고 사인을 좀 해줘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상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선자가 당연히 만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답하냐? 예, 참 좋은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참모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사면권은 대통령이 있는데 말 듣고 안 하면 그만이지 자기 싫으면. 예. 건의했다고 뭐 꼭 그대로 해야 되나요? 당선자가 건의했다고?
네. 자기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화합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듣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한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또 문재인 대통령 특기잖아요. 시큰 듣고 돌아가서 안 하는 게. 그게 문재인 특기잖아요. 앞에서는 잘 듣고 뒤로는 가서 안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아니 뭐 다 그렇다고 또 볼 수 뭐 없고. 잘 예. 듣고 난 예, 다음에 그건 뭐 실무자들에게 검토하게 하겠다든지 참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기분 나빠서 안 만났다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장관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권성동 의원이 왜 그럼 하필이면 그 그 이야기. 전날 그 김경수 뭐 이명박 이런 얘기를 꺼내서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당선자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건 나도 뭐 인수위도 해봤잖아요. 네. 예. 당선자가 일단 인수위를 꾸리거나 당선자가 되면 그 주변에서 그런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권성동 의원 인수위원도 아니고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친하다 뭐 실세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의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거는 저 인수가 저니까 뭐 저런 이야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명박 김경수하고 같이 하려고 사면한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를 같이 사면하면 안 된다. 결국 김경수는 끼워서 사면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권성동 의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 별소리 다 나오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그걸 핑계 삼아서 회담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것 때문에 회담을 안 하고 문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피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마 이상민 양측이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접합점에서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안 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뭐 어느 한쪽 책임보다는 양쪽에 무산시킨 건 책임이 있죠. 둘이 다 만나고도 안 만났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예. 문재인 대통령 쪽 책임이 더 크다 이거야. 예. 그 일반 국민들이 보시긴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윤석열 당선 핵심 관계자고 근데 인수위 멤버도 아닌데 계속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이제 언론에 막 낼 경우에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그 언론이 하는 소리고. 아니 권성동 의원이 뭐 자기가 뭐 실세지 윤회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이야기 전에도 했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도 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했냐 하니까 권성동 이야기가 틀림없이 김경수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안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 김경수 사면 못하게 하는 초치는 거라고. 저렇게 이야기해놨는데 김경수 사면을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요. 저거는. 그러면 못할 것도 없죠. 아이, 뭐 예, 자 반론 나왔습니다. 못할 게 왜 있냐? 아니, 할 수 있다. 뭐, 이상민 의원님. 사면권은 대통령 이제 정권이고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명분이 약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사실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 특별사면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헌법에서 특별 사면권을 준 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고려해서 예.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 책임을 지고 해라 뭐 이런 권한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법리적으로 또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좀 그 반대가 있고 특히 저희 당 지지자들은 막 엄청 반대합니다. 저한테도 문자 보내. 이 말씀하셔서 문자 폭탄.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더는 지지자들로부터도 욕먹을 걸 각오하고 리더시니까. 필요할 때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전직 할수 대통령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그 사람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 통합으로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김성일 소장님은 제가 과격해서 국민 그런가 통합에 봐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분열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공감대가 이런 공감대가 거잖아요. 부족할 아니, 수 그러니까 있다. 분열 통합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셨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통합의 시대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제전데 막 다 대통령 풀어주는 건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 물론 아니, 제가 사람들이 제가 많을 것 같아서 대표님 이상민 제가 의원 하시고 제가 이재용 상임 네. 고문 하실게요. 자, 뭐냐면 이상민 의원. 일리 있으세요. 일리 있으시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마음도 아는데 예. 어쨌든 또 강렬하게 그 석방을 원하는 그 국민들의 일단의 또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 이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사면하기를 원하는 분이고 또 전직 국가원수가 또 오랫동안 교도소 수감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좀 불행하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지금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에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 그 대통령을 사실은 여러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도 있듯이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 저는 제가 친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친문의 한 사람. 그런데 예, 이재호 김 상임고문님.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47대 46 아닙니까? 48대 47. 48대 47 아닙니까? 예. 그러면 47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48의 국민들은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올 때 이렇게 생각할 거랍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은. 그런데 지금 47의 논리로 범죄자인데 어떻게 사면하느냐. 이 논리. 48의 논리는 전직 대통령인데 4년 가다 놨으면 되는 거지. 나이도 많고 지금 병고 시달리는데 사면해야지. 그것도 사면 못하면서 무슨 통합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48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논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결정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이 고유권한 사면권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면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뭐냐 그러면 설사 사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당선자하고 만남에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무슨 말라말 걸림돌이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건 지나말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이 네.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특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럴 바에는 문 대통령이 좀 덕을 더 베푸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문재인 장성철 대통령께서 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사면을 해 주셨으면 국민 통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 사면해 주시면 비판 조금 덜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라고 하고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거 통합이 아니라 약간 그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시는 거고 그렇죠. 네, 이재호 군님. 48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잡아간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 때문에 그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정치 보복으로 잡아간 거고 그 정치 보복의 마음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풀어지지 않아서 예. 끝까지 자기 끝날 때까지 잡아들려고 그런다 하는 것이 또 다 전체 국민은 소리는 안 해요. 48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근데 이재호 군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예. 개인이 착복한 액수가 너무 커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 이렇게 동의 안 하실 것 47의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48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47의 국민들 예. 중에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석방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럼 김경수 지사의 석방은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대통령 마음인데, 예. 그건 뭐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인데, 그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의 사면 요청은 지금 뭐 산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다가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죄질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느닷없이 김경수 지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묶어서 사면한다. 그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김경수 지사 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선거 과정 중에 댓글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드루킹, 권력형 업무방해죠? 비리의 업무방해. 성격은 좀 아니죠. 물론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상의 권리인 사면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그러면 삼을 안 되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거래와 들어요.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건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제 입으로 안 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초치고 재뿌린 격이 돼버렸다는 게. 권성동 의원이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예. 자, 한판 썰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잠깐 사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으로 돌아와서. 예, 됐습니다. 이제. 예, 지금 권성동 의원 계속 얘기 나왔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호 상임고문님은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오수를 찍어서 하는 거는 예. 좀 그렇지만 그러나 네.
지금 김호수뿐만 아니라 저는 네. 이건 이제 나는 이건 순 내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 국민의힘 사임 고문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하고 아무 관계 없고 인수위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내하고 반대되는 국민도 많으니까 뭐 국민의 입장이라도 말하기 어렵고 네. 내 개인 입장으로 예. 보면 나는 문재인 정권을 망친 3인방이 있다고 봐요. 3인방. 3인방. 김명수 대법원장, 김호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이 세 사람은 권력을 옹호, 보호한다고 자기네들은 했지만은 예. 결국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들이 한 행동이 정권 유지의 하나의 그 시녀처럼 행동해 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 세 사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상당수 국민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개인 생각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건 네, 내 근데 개인이 예, 그렇게 생각한 알겠습니다. 데가요. 예. 갖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정권이 불신받는데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 임기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 법적 이런 관계없이 나는 문재인 정권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도 공식에 끝나야 한다라고 내 개인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예. 그냥 이 정권을 망하게 했거나 이 정권에 사냥개 노릇을 한 사람들은 뭐 거칠 생각을 해든지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럼 뭐 김호수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김호수는 당연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뭐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 김호수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에 충실하는 길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임무에 충실하는 길이요. 자기 한 행적이 있잖아. 예. 이상민 의원님 반론해 예. 주세요. 우선 임기제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 예. 중간에 거취를 뭐 스스로 결정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압박하는 이런 행태는 그 행태도 당연히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예. 임기제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윤석열 그 당선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에 나가라 마라 막 이래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지금 어쨌든 그 덕에 대선 후보까지 나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스스로 지금 거기서 또 자기 후임 검찰총장한테 임기 도중에 나가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에요. 진짜 그건 부끄러운 짓이죠. 하면 안 되죠. 자기도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헌법과 저 상식을 지키겠다, 예. 공정을 지키겠다고 나온 그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런 핵심 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됐고요.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이야기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열 당선자 쪽이 아닌 상대 쪽의 반발을 이야기하는 건 뻔한데 예. 지금 국민통합하고 결집에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그런 소모적인 갈등을 일부러 야기시켜서 득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출범도 되기 전에. 그리고 저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정을 수행하려면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못해요. 자기네들 혼자.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공조토록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정치력을 발휘해도 현찮은 마당에 예. 이거는 뭐 약 올리고 반발 이야기.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뭐랄까 허니문 기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요 예. 승복했고 그리고 그 국정 운영이 뭐 저 국민의힘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 좀 나아지는 희망을 드리려면 예. 정치권이 지금 결속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비대위 체제잖아요. 현 비대위 운영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당내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이배 전 윤호중 의원도.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윤호중 네. 당연히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이 국민과 지지자들한테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라는 걸 송영길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내대표는 사실 2인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근데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추스리고 뭐 이렇게 지방선거를 대응을 하겠다,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틀림없는데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 하소연을 들으니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제 외부 인물을 또 누구를 할 거냐, 내부에서 누구 할 거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자칫 논란이 잘 수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증폭이 되면 오히려 더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니 예. 부득이 지방선거까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맡겠다. 이렇게 하고 출범이 되고 이제 시작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영 마땅치는 않지만 아. 그러나 또 이 기성사실을 존중 안 할 수 없고 만약에 이걸 뒤엎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할 경우에 그로 인한 또 혼란이나 논란이 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잠재워지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 새로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비대위원장 하면 되잖아요. 그게 순리고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재호 상임고문님은 민주당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뭐 남의 당 이야기를 뭐 할 처지는 아닌데 네, 이제 집권 뭐 여당이셔서 굉장히 국민의힘도 여유가 뭐 있으셨는데 예, 일단 말씀 주세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파이니까 뭐 내가 뭐 남의 당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대선에 졌잖아요. 음. 그러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겁니다. 그 지도부 속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포함해서 윤호중 총사퇴를 원내대표도 예. 하고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안고 뭐 그동안에 이제 왜 졌는가 백서도 내고 예. 반성도 하고 그렇죠. 뭐 성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정치 경험이 있는 원로 어른분을 하나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당을 수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사정은 깊이 몰라서 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지만 예. 이제 그것도 그러고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됐지만은 이긴 당의 지도부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 우리의 역할은 정권 교체했다.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새로 짜자. 새로 짜갖고 지방선거도 하고 새 정부와 발을 맞추게 하자.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겼는데 왜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긴 것이 아름다운 사퇴. 이긴 것이 뭐 예.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힘이 목적이 정권 교체했잖아요. 예. 정권 교체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나 또 새로운 들어서는 정부와 함께 여당을 하려면 예. 어쨌든 재신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지도부는 사퇴하고 판을 새로 짜고 더구나 또 국민의당 합당도 해야 되잖아요. 예. 합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합당도 마무리하고 하는 게 고모님은 옳다. 되게 이제 임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정치권의 임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뭐 하루만 해도 고모님 그만두고 그런 혹시 거지. 당대표로 출마하시려고 이렇게 지도부 사퇴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난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예.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예.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정치권의 원로 중에는 원로 중에 여야 간에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 판으로. 정치판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모님 이제 뭐 제가 국민의힘의 월가월부할 처지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의원 그룹의 이 기득권 때문에 당이 거의 망해가고 있다가 윤석열이라는 외부의 인물과 또 뭐 영선인 이준석이라는 젊은 인물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대선을 이겼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 지도부를 지금 바꿔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그런 평가도 있고 또 그것도 일면 맞는 점도 네. 있어요. 예. 나는 이준석 대표 개인을 찍어서 나가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 정권 교체라는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예. 이제 신임 정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이지. 네네. 내가 뭐 이준석이가 잘해서 못해서 뭐 나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특정인을 나가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정치판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이제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 이제 되셨는데 이제 그 조문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일정을 시작을 했죠. 자,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역할을 뭐 이렇게 운의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대선 끝난 지 며칠 안 됐고 또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고 책임을 져야죠. 예. 그리고 본인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예. 그리고 본인이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의혹들에 지금 한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한 건 틀림없고 예.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본인이 좀 추스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일부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든가 예. 당대표를 추대하자고 하다든가 예. 그건 섣부른 주장입니다. 그건 뭐 이재명을 진짜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으면 추스리고 여유를 찾고 복귀도 좀 해보고 예. 그다음에 어떤 걸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살펴보고 이래야지 예. 지금 막 써먹겠다 그러면은 그거 시간 더 그러면 드려야 되겠습니까? 된다. 예. 네. 이재호 상임고문님.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네. 뭐 남이당 이야기를 자꾸 말하는 게 뭐 아까 김성애 사장도 참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을 예. 떠나서 뭐 정치인의 한산으로 볼 그렇습니다. 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조용히 쉬고 예. 국내에서 쉬기가 그러면 다 찾아오고 뭐 그럴 거니까 그렇겠죠. 난 한 1년 나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봐요. 아, 외국으로. 외국으로 한 1년 나가서 어. 또 견물도 높이고 좀 충분히 휴양도 하고. 장성철 교수님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시키고 본인이 이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시나리오를 써주셨어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내가 쓰는 시나리오는 한 1년쯤 외국에 1년 나가는 외국. 게 좋겠다. 미국이나 독일. 장성철 교수가 굳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써줬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진정한 마음으로 했어요. 왜 갑자기 진정한 마음이 이재명 후보한테 드시는 겁니까? 나는 진짜 애정을 갖고 하는 애정을 이야기야. 갖고. 예. 의원님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검찰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고문에 대한 직접적인 칼날을 겨누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가만히 쉬거나 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당대표가 되셔서 지금 정치 보복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무서운데. 우려도 있으니까. 예. 아니 저는 그거는 저는 오히려 무섭네, 이거는. 예, 오히려-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상민. 검찰이 네.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역대 정권의 그러한 일들을 반문 교사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들도 불행해지고 나가서 정권, 윤석열 정권의 명운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명명백백하게 뭐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더라도 여기는 대선 때 치열하게 다뤘던 대선 후보이니만큼 예. 그와 관련된 건 매우 섬세하게 해야지 또 예의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정치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뭐 했으니까 막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을 아니 그건 생각하죠. 뭐 이재호 고문님. 장 교수 이야기도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당 대표를 한다든지 당에 뭐 정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는 더 이상하고 뭐 또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수사할 걸 안 하고 뭐 외국에 간다 그래서 수사할 걸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쉬는 게 필요해. 내가 볼 때 좀 쉬어야 돼. 예. 너무 힘들게 했어. 네.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쉬는 게 맞다만 내 생각 이런 거고 예. 그것보다가 음. 뭐 그것도 중요하고 저 윤석열 인수위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그 뭐 지금 있나요 프로그램에 예, 질문제도 있는데 그래요? 하세요. 예, 해주세요. 인수위 당부하고 싶은 나는 말씀이나 비판이나. 지금 예. 인수위가 네. 뭐 이제 인수위가 출범도 하기 전인데 뭐 내일 출범한다 그런다. 예, 현판식.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 윤석열 당선자가 며칠 동안 하는 걸 보면 네. 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봐요. 아하, 걱정이 되시는. 우선 첫째는 예.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음. 야당을 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갔어요. 힘 있는 야당이잖아요. 음. 야당에 가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음. 또
송영길 대표가 선거 중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예. 그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방문하고, 여당과 자기 주변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맨날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선자 시절이 제일 자유롭거든. 그러니까 여당에 힘 있는 야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앞으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설사 민주당의 생각은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는 존중해줘야지. 좋은 힘 있는 말씀입니다. 야당이잖아요. 예, 예. 거길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해서 ICBM. ICBM 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보를 생각해서 전방부대나 군을 먼저 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러셔야 국방부를 되는데 쫓고 있어서. 국방부를 이전시키고 있으니까 이 행보가 화가 나셨어요. 이 행보가 우선이다 이거야. 예. 우선인데 국방부를 옮기려고 하고 있으니 국방부 나가라고 내쫓고 하는 그러니까. 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식사, 점심. 예. 가까운 사람들 식사 물론 해야죠. 네, 뭐 네. 좋은데 그러나 이 당선자 시절에 정말로 통합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야당 도움이 중요한데 예. 힘 있는 야당의 도움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 물론 이상민 의원도 만나야 되고 아니군요. 야당 국회의원들을 알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만나든지 예. 지역별로 만나든지 야당 국회의원 전원을 다 만나서 아하.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예. 이 행보가 앞서지 무슨 자기 주변의 사람하고 만나서 김치찌개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어?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부터 전원 다 만난다는 각오로 일정을 짜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네, 마음 30초.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예. 윤석열 당선인한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에도 상식과 합리적으로 통하는 의원들이 있다. 예. 그러면 상식과 합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갈라치기해서 하면 협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하든 안 통하든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전제하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접합점이 뭔지 서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서로 간에 맞교환할 수 있는 거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죠. 그러니까 좀 정반대의 사람일수록 더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인수위에 전해지고 당선자도 꼭 좀 들으셨길. 한판 승부가 뭐 많이 듣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판 썰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예.